안녕하세요. 일주일입니다. 이번 4월 1일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이 레이와라는 연호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바뀌었는데요. 이 레이와라는 연호는 지금까지처럼 중국 고전에서 발췌한 것이 아니라 만엽집이라는 일본의 오래된 시집에서 발췌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5월 1일부터는 헤이세이가 아닌 레이와 원년이라는 연호가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다이쇼, 쇼와, 헤이세이, 레이와 이렇게 이어지는 연호 체계가 20세기가 지나서도 21세기에서도 계속 사용하는 게 정해진 거죠. 그런데 도대체 연호가 뭐지? 메이지에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연호가 없었나? 그리고 연호는 황제가 정하는 건데 왜 관방 장관이라는 장관이 발표를 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연호편 연호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연호 또는 원호라고 하는 것은 본래 중국의 한무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부터 일주일 원년으로 하겠노라 라고 하면은 올해는 일주일 원년, 내년은 일주일 2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호를 선포하는 것을 건원이라고 해요. 지을 건에 원호할 때 원자를 써서요. 그런데 이렇게 연호를 선포한다, 건원을 하는 것은 중국의 황제만 할 수 있던 거라서 중국의 황제와 대등하다는 것을 이제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를 자칭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굳이 황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중국의 힘이 약해졌을 때 이렇게 연호를 이렇게 제정하는 그런 의식이 많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중국에서 시작했으나 중국의 영향을 좀 받은 한국, 일본, 몽골, 베트남 이런 동아시아권에서 중국의 연호를 빌려서 쓰거나 아니면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현재에도 이 일본의 연호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단군 기원을 사용해서 단기 4532년 2019년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물론 뭐 황제 즉위와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기점을 잡아서 연도를 세는 그것을 이제 연호제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과거에서는 한 명의 황제에서도 연호가 두세 개 되고 뭐 많은 사람은 5개를 가진 왕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원년으로 하노라 라고 해놓고 바로 다음 해가 일주일 2년이죠. 근데 일주일 2년 마음에 안 들어. 올해부터 이제 2주일 1년으로 하겠노라 라고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니까 연도 세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이 바뀌는 거가 재해가 일어났을 때 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새 마음을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연호를 계속 개정하다 보니까 이 연호를 말했을 때 도대체 이게 언제야? 라는 일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원년이 2019년이고 2주일 원년이 2020년이면 뭐 2030년에 봤을 때는 이게 언젠지 알 수도 있겠죠. 근데 3019년에 봤을 때 일주일 원년은 언제냐? 라고 물으면은 도대체 이게 언제야? 라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 즉위 3년, 이명박 대통령 즉위 4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시대 정신에 이때가 언젠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명나라 때부터는 이런 문제를 깨달아서 일세 일원제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세, 한 세상에 일원, 한 원호, 한 연호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황제당 연호를 단 하나만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황제당 이렇게 원호가 하나니까 그 황제에게 원호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그런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이 사람의 묘호는 명태조입니다. 명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 태조라고 안 부르고 저희는 연호인 홍무라는 걸 채택을 해서 홍무제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일본의 과거 천황 이름을 쇼와 시대를 연호로 했던 사람이니까 쇼와 천황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1세 1원제를 채택했던 것이 동아시아에서 황제가 남아있는 마지막 국가인 일본에서는 1868년 메이지 황제 즉위 때부터 이제 그 1세 1원제가 채택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채택돼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재 일본의 연호제입니다. 일본의 연호는 언제 시작했냐면 아스카 시대 말기 646년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다이카 개신이라는 개혁 때부터 연호를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동아시아의 질서 밖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호를 중국 마음대로, 중국 신경 안 보고 제정했다고 해서 중국이 쳐들어오고 이런 건 딱히 없었습니다. 중국도 물론 마음 불편했겠지만 여기까지 쳐들어오기에는 조금 힘이 들었겠죠. 아무튼 이때부터 연호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1세 1원제를 채택한 게 아니라서 계속 연호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일본의 근대화의 기점이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 이때부터 1세 1원제를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이지 이전에도 뭐 다이카라는 연호부터 시작해서 하쿠지, 슈초, 뭐 최근까지 오면 마넨, 분쿄, 겐지, 게이오, 그리고 그 다음 메이지, 이런 식으로 수백 개의 연호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1세 1원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메이지 천황, 이전 사람을 고메이 천황이라고 하는데, 고메이 천황은 뭐 연호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게이오 천황 아니면 겐지 천황 이런 식으로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세 1원제가 시행되면서 황제의 이름을 연호 플러스 황제, 즉 메이지 황제, 뭐 다이쇼 황제, 이런 식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1세 1원제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황제가 원래는 일본엔 권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시 권력을 찾아왔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라는 이유로 메이지부터 메이지 시대라는 시대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본인들만의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일본의 황제 이름에 쇼와 천황 이렇게 연호와 함께 부르는 것은 돌아가신 죽은 사람한테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레이와 천황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기시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덴노 천황이라고 부르든지 금상천황, 지금 위에 있는, 올라와 있는 천황, 일본에서는 킨조라고 읽기는 금상천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헤이세이 천황 같은 경우에는 아직 헤이세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게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자로 상황, 일본어는 조코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이 연호를 결정할 때 황제가 자신의 연호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전에는 이렇게 황제가 이제부터 메이지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는데, 연호가 내각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새 연호는 여러 학자들이 추천한 여러 가지 연호 후보들을 가지고 이 관방장관이 간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3개 정도를 추리면 이 지식인들과 중의원, 참의원, 의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투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새 연호의 특징은 한 한자당 15획 아래의 쉬운 한자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렇게 발전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한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 연호와는 절대로 중복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황제가 아닌 전문가들과 내각이 결정해서 나온 최초의 연호가 헤이세이였습니다. 이제 레이와까지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나옴으로써 이제 레이와는 두 번째 내각이 결정한 연호가 되겠네요. 이렇게 전통이라면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연호제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청년층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연호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서류 등에 나오는 글자를 바꿔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인데요. 뭐 여러분들도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바뀔 때 자기도 모르게 2018이라고 써놓고 19년이지 하고 고친 적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30년마다야 60년마다 이런 식으로 꽤 긴 세월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다들 습관상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때문에 정부는 행정 시스템상에서는 아예 연호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종이 문서와 일상생활에서는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 첨단 시스템에서 연호의 초기화가 되면서 이런 생기는 날짜 오류 같은 문제 때문에 첨단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를 포기하는 모양입니다. 네, 이번에 레이와의 시대가 5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레이와의 다음 천황이 즉위할 때는 연호의 위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레이와에서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 상으로는 이걸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음 천황 때부터는 연호가 어떤 위상을 갖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천황이 바뀌는 일본인에게는 좀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일본에 관심이 있다면 이 연호라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주일 연호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자스!